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우주의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별들이 있는 우주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우주에도 끝이 있을까? 만약 끝이 있다면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인류가 하늘을 올려다본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신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우주 과학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우주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행성 중 하나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고 있죠. 우리 태양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인 해왕성까지의 거리가 약 45억 킬로미터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거리로 바꿔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입니다. 태양에서 해왕성까지는 서울, 부산을 1025만 번 왕복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만약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쉬지 않고 달린다면 5,00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 광활한 태양계도 우주에서 보면 티끌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 바로 우리 은하 또는 은하수라고 부르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태양 같은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로 추정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입니다. 광년이라는 단위가 낯설 수 있는데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빛은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그 빛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도 우리 은하를 가로지르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얼마나 많을까요? 최신 관측 결과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2조 개입니다. 각각의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의 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개념입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138억 년이 지났으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는 138억 광년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입니다. 지름으로 따지면 930억 광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빅뱅 직후에 나온 빛이 138억 년 동안 우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출발한 곳은 우주 팽창 때문에 지금은 465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관측 가능한 우주가 바로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의 끝일 뿐입니다. 실제 우주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사방을 둘러봐도 수평선까지만 보입니다. 수평선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수평선 너머에도 바다는 계속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너머에도 우주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모양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주의 모양과 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모양은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 열린 우주입니다. 평평한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평한 종이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3차원 공간이 휘어지지 않고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우주는 무한히 계속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닫힌 우주는 구의 표면처럼 휘어진 우주입니다. 지구 표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 표면에는 끝이 없지만 유한합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닫힌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은 없지만 크기는 유한합니다. 열린 우주는 말 한 장 모양처럼 휘어진 우주입니다. 이런 우주도 무한히 펼쳐집니다. 그럼 우리 우주는 어떤 모양일까요?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 우리 우주는 놀랍도록 평평합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평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우주가 평평하다면
우주는 무한히 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로 우주가 끝없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주가 평평하지만 토러스, 즉 도넛 모양처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주는 유한하지만 경계는 없습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화면 오른쪽 끝으로 나가면 왼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요. 과학자들은 이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주 곳곳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유한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똑같은 천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관측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최소 250배 이상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이론적 모델들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이 930억 광년인데 실제 우주는 그보다 250배 이상 크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의 팽창에 관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포도가 박힌 빵을 구울 때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건포도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허블 상수라는 값으로 이를 측정합니다. 최근 측정값에 따르면 326만 광년 거리에서 우주는 초속 약 70km씩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로부터 326만 광년 떨어진 곳은 초속 70km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초 만에 가는 속도입니다. 520만 광년 떨어진 곳은 2배인 초속 140km로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 팽창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충분히 먼 곳은 빛보다 빠르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너머는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빛보다 빠른 게 가능한가요? 아인슈타인이 빛보다 빠를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것은 빛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에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무줄 위에 두 개의 개미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개미가 다른 개미를 향해 기어갑니다. 개미가 기어가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무줄 자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긴다면 어떨까요? 고무줄이 늘어나면서 두 개미 사이의 거리는 개미가 기어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우주 팽창이 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 공간 자체에 존재하는 일종의 에너지로 중력과 반대로 작용하여 우주를 팽창시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물질은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5%에 불과합니다. 약 27%는 암흑 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고 나머지 68%가 암흑 에너지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우리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한다면 미래의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수백억 년 후에는 우리 은하 밖의 모든 은하들이 빛보다 빠르게 멀어져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만 보고 우주가 우리 은하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매우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주란 단순히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을 때 공간과 시간이 함께 탄생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는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곳에서는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공간적인 바깥은 어떨까요? 만약 우주가 무한하다면 바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 우주가 유한하지만 닫혀 있다면 지구 표면처럼 바깥이 없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계속 한 방향으로 가면 끝을 만나는 게 아니라 출발점으로 돌아오듯이요. 하지만 최근의 이론 물리학은 훨씬 더 흥미로운 가능성들을 제시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중우주 이론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는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우주가 최소 10의 26제곱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원자 하나 크기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오렌지만 한 크기로 커진 것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이론을 확장하면 영원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주의 어떤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멈추고 우리 우주 같은 정상적인 우주가 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또 다른 영역들이 인플레이션을 멈추고 새로운 우주들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우주는 거대한 다중우주 속에 하나의 거품 우주에 불과합니다. 마치 끓는 물에서 수많은 기포들이 생기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우주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각의 우주마다 물리법칙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중력이 우리 우주보다 훨씬 강할 수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전자 기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간의 차원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물리법칙이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딱 맞게 조율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강했어도 별들이 너무 빨리 타버려서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약했어도 별이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공합니다. 무수히 많은 우주들이 있고 각각 다른 물리법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중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주에서만 우리 같은 존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다중우주 이론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관측하기 전에는 이 자가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관측할 때 우주가 분기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가능한 결과마다 별도의 우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매 순간 수많은 우주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 순간에도 우주가 분기됩니다. 한 우주에서는 빨간 옷을 입은 여러분이 있고 다른 우주에서는 파란 옷을 입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들이 사실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모릅니다. 다중우주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른 우주들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다른 거품 우주가 과거에 우리 우주와 충돌했다면 우주 배경 복사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런 흔적을 찾기 위해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끈 이론이라는 이론. 물리학의 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이 사실 더 높은 차원 공간에 포함된 막 같은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마치 2차원 종이가 3차원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의 3차원 우주가 더 높은 차원 공간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우주의 바깥에는 더 높은 차원의 공간이 있고 그곳에는 또 다른 3차원 우주들이 막처럼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력을 제외한 다른 힘들이 우리 막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우주를 볼 수 없지만 중력은 높은 차원을 통해 전달될 수 있어서 다른 우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빅뱅 자체가 두 개의 막 우주가 충돌해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빅뱅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론들은 아직 추측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이 이렇게 우주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인 이론들을 만들고 검증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우주의 끝과 바깥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공간의 끝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시간의 시작과 끝, 물리법칙의 본질, 우리 존재의 의미까지 연결된 깊은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팽창하고 있고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주는 이보다 훨씬 크며 아마도 무한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는 암흑에너지, 27%는 암흑물질, 그리고 고작 5%만이 우리가 아는 일반 물질입니다. 별, 행성,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 이 모든 것이 우주의 5%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우주가 정말 무한한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유한한지, 우주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다른 우주들이 존재하는지,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수축하기 시작할 것인지. 하지만 모른다는 것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50년 전에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우주 팽창이 가속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점점 더 정밀하게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빅뱅 직후의 최초 은하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중력파 관측소들은 블랙홀 충돌 같은 극한의 우주 현상을 감시합니다. 입자가속기들은 빅뱅 직후의 극한 조건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발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중우주의 증거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의 진짜 모양과 크기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존재 속에 작은 행성에 사는 작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작은 존재들이 우주 전체의 비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기 위한 방법이라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모두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별의 먼지가 모여서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우주를 관측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저 별빛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먼 은하를 볼수록 더 먼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가장 먼 곳을 관측하면 빅뱅 직후의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주는 거대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물리 법칙이 모든 곳에서 작동합니다. 지구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지배하는 중력의 법칙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우주에는 끝이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끝은 없을 것입니다. 벽처럼 막혀있는 끝이 아니라 무한히 이어지거나 끝없이 연결되어 있거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우주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주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수히 많은 다른 우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질문하는 방법과 답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존재가 너무 작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진화해왔습니다. 최초의 원자에서 시작해서 별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하고 의식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긴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주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단순히 예쁜 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상상해 보세요. 저 별들 너머에 수많은 은하들이 있다는 것, 그 은하들이 점점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훨씬 더 먼 곳까지
우주가 이어진다는 것, 어쩌면 무수히 많은 다른 우주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요.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우주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신비롭고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주의 일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